흥건히 컨셉이라서. 자, 직권이 여러 개의 체형을 구독과 좋아요. 자, 직권이 대기 성분들이 붙잡혀 있다. 중력이 없으면 안 붙잡혀 있는 거야. 중력이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중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대기 성분들이 붙잡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 이거 이해되니? 중력이 약하면 대기가 붙잡혀 있지를 못한다. 됐습니까? 주위 도는 것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봐라. 여기 태양이 있죠? 좀 망했네. 태양이 있지? 지구 여기 있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중력이 없어서 얘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지구는 요리 가버릴 거라고. 도망가 버릴 건데 요리 도망가는 놈을 태양이 끌어당겨서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얘는 이렇게 도망갈 거를 실제 끌어당겨서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라고. 도망갈 거를 실제 끌어당겨서 여기까지 갖다 놨으니까 얘가 뱅글뱅글 돈다 이거지, 제자리에서. 그래서 만약에 중력이 없었다면 도망가 버릴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력이 없다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는 관련이 있는 중력이랑 아니지.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는 것도 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같은 궤도면 이거 태양 여기 있지? 미행성체들이 돌고 있었을 거 아이가. 돌다 이렇게 돌았다 이거. 이 중력이 없었으면 다 이렇게 뭐 아무 때나 날아가 버렸을 거 아이가. 제대로 충돌을 일으키지를 못했겠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러면서 여러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지구가 만들어졌다. 대기 성분들도 중력 때문에 붙잡혀 있다. 중력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력 때문에 핵과 멘틀로 나눠져서 여러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아이겠습니다. 이제 영상 내가 먼저 영상 지금 재생되고 있죠? 찍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괜찮습니다. 비공개로 뭐 살짝 올리면 되니까. 자, 지구 시스템. 태양계의 역학식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한 구성 요소, 지구제. 지구하면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5개의 권이 있더라 아이가. 기권은 대기권이고, 지권은 땅이고, 수권은 물이고, 생물권, 외권이겠죠.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싹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자,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의 공기층. 대기권의 두께 얼마? 1000km. 중력의 영향으로 대기의 99%는 지표면에서부터 30km 이내에 거의 분포를 하고 있고, 총 두께는 1000km. 질소 기체가 약 78%고 산소 기체가 21%, 둘이 합치면 99%. 나머지 1%는 기타 등등. 자, 기권의 층상 구조는 어떻게 나누냐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을 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또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줄도 좀 긋고 하니 니 손톱을 왜 자꾸 쳐다보고 있냐? 손톱이 좋냐? 손톱이 뭐 색깔이 갈색이야? 근데 99%가 30km 이내에 분포한데 나머지 1%가 1000km까지 있긴 있는 거예요. 아주 희박하게 있겠죠. 사실상 한 500km 올라가도 그게 공기 사실상 거의 없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500km 정도 올라가면은 거의 공기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 근데 거기는 이 진주시만한 어떤 공간에 공기 입자도 한 2개, 3개, 4개 정도 있겠죠. 거의 없다라고 봐야지. 알겠냐? 저 500km 지르면서 산소 기체 하나 찾으려면 엄청난 부피 속에 산소 기체가 한두 개
변칙적으로 튀어 올라온 놈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 위에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갈 거고 밑에 있는 따신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대륙권에서는 공기의 순환이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쪽 구역에는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올라가는 열기,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저 위에는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지다 보면 그 위로는 기온이 살살 다시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는 밑에 있기 때문에 찬 공기는 그냥 밑에 있고 따신 공기는 그냥 위에 있어라.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안정한 층입니다. 안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느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하고 오존층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이라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고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성층권은 그 자외선에 의해서 가열이 되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기가 성층권. 그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위에는 다시 온도가 내려간다. 중간권. 차가운 공기는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찬 공기는 내려오고 따신 공기는 올라간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공기는 움직이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이나 비 같은 건 안 온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왜 기온이 내려갑니까?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까? 이 이유하고 똑같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열권에서는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에 그대로 있으면 되고 차가운 공기는 밑에 그대로 있으면 된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기에 사실상 거의 희박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햇빛 비칠 때는 온도가 높고 햇빛이 안 비칠 때는 온도가 낮다. 그 다음에 고緯도 상공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한다. 오로라가 발생하는 게 열권에서 일어나는 거다. 유성이 나타나는 것은 중간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오존층이 있는 것은 성층권이다.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중학교 과정에서 거의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살펴봐 주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높이 킬로미터로 봐야 돼요. 저거는 뭐 그냥 참고로 한번 봐두세요. 11, 50, 80, 80 이상 참고로 한번 봐두라고. 참고로. 저 높이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물어봤던 적은 많지는 않으나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 높이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높이. 막 디테일하게 이 높이가 몇 킬로냐 이렇게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동명보니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구학 수업 담당자가 누구지? 임진용 박사님이야? 예. 임진용 박사 학위 땄어? 저희 전에서 그런데 뭐 자기 책 냈다는. 자기 뭐더라? 티코 브라헤 띠꼬보네요. 예, 그 승표. 그 책 제목. 예, 그건 예, 저희 진짜 아닌데. 책 제목 티코 브라헤 뭐 아이가? 아니에요. 그거 따로 냈다던데. 뭐야? 그 진용이님이 좀 불편한 분이네. 박사학위 제 빨리 따는 없는 딸수 있어요. 박사 학위는 빨리 따면 대학 졸업하고
아니 바로 딱 바뀐다. 몇 살이? 대학교 4년, 석사 2년, 박사 2년, 한 4년? 그다 걸수 있잖아요. 응? 다 조기적으로 걸수 있죠. 임진영이가 저기 졸업했을까? 아니요. 근데 뭐 박사학위 나도 딸 수 있는데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도 이제 석사 한번 따볼까 나도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학비 들여서 굳이 가야 되잖아. 석사 논문 하나 정도로 내가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 뭐 다른 걸 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학교를 다녀서 학업을 계속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석사 학위를 따로 다니는 나는 골프 치러 나가는 거다. 약간 차이. 나는 뭐 박사 석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필요 없고. 쌤 학위 따놓으면 학위 검사 안 되잖아요. 야 석사 땄다고 무슨 학원이 잘 되겠노? 그렇게 뭐예요? 석사 학위 있다고 뭐 학원이 더 잘 될 게 있겠나? 저 뭐 서울대 석사 학원 전대 홍샘수와 저는 사기입니다. 편집하는? 잠깐 편집하겠습니다. 삐리 이런 거 좀 넣을 수 있죠 동영상에다가. 삐 이거 처리 좀 하면 됩니다. 혹시 녹음한 거 아니? 이제 폰을 만들. 방금 딱 폰을 뭐 만지던데? 그냥 그거는 허위 과장 광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석사 출신 맞으니까. 나 거짓말 한 거 하나도 없잖아 사실. 내가 뭐 서울대 석사 출신이라 저나도 나 서울대 석사 맞는데. 팩트잖아. 물론 내가 경성대 나오고 서울대 석사를 다녔다. 뭐 경상대 나오고 서울대 석사를 갔다. 경북대 나오고 서울대 석사를 갔다. 난 서울대 석사 출신이니까 나 경북대는 강조할 필요 없이 서울대 석사만 강조하면 되는 거잖아. 팩트니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혹한다는 거지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오해를. 니도 그걸 알고 있었지? 저는 혹시 있는 거 아, 그 문구가 있는 줄 몰랐어. 자, 봅시다. 기권의 역할,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대기가 없었다면 지구는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온실 효과를 통한 보온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어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한다. 오존층이 없을 때는 생물들이 바다 속에서만 살았지 자외선이 도달하지 못하는. 근데 오존층 덕분에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육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대기가 유성체의 지표면 충돌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산소는 호흡에 이용되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어쨌든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유성 충돌을 막아준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한다.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보온해준다. 근데 유성이 뭐예요? 별똥별. 별똥별인데 유성이라는 거는 운석이야. 운석. 지구 있지? 지구 옆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있잖아. 돌멩이가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이게 운석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얘가 불타지. 그게 유성이라고. 불타는 별, 유성이라고. 유성 이거를 우리는 별똥별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유성체가 불타는 그 별똥별이 지표면에 충돌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가 다 불 안 타고 지표면까지 떨어지면 그게 운석이 되겠죠. 진주에 저기 운석 떨어졌지 대곡에 그 운석. 그 돌멩이가 떨어진 거고. 러시아에 떨어진 운석은 제법 진짜 대단한 어떤 불기둥이 떨어졌다야.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러시아 운석 검색하면 진짜 뭐 지구의 종말에 온 듯이 거대한 불기둥이 그 돌멩이가 땅으로 빡 떨어집니다. 꽝 하는 거.
러시아 운석. 그 제법 좀 크고 배국에 떨어진 운석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돌멩이가 그냥 둥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그 다음에 직권은 지표면에서부터 6,400km까지의 영역.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 지구 전체에는 철과 산소가 가장 많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인데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고 규산염 물질이다.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멘틀은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인데 일부는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나타납니다.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역시 규소와 산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외핵과 내핵인데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고 여기에는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들은 무겁고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바닥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철과 니켈의 대류 때문에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런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 이렇게 부르죠. 다이나모 이론. 지구의 자기장이 생겨나는 것은 액체 상태인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됩니다. 다이나모 이론이라 합니다. 해양 지각보다는 대륙 지각이 두껍고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는 밀도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의 밀도는 한 3.3, 해양 지각의 밀도는 한 3.0, 멘틀의 밀도는 한 2.7. 멘틀의 밀도가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보다는 더 크다. 그러니까 멘틀 위에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둘 다 멘틀 위에 동동 떠 있는 겁니다. 근데 뭐야? 낮을수록 단단한 거예요. 해양 지각의 밀도가 3.3, 대륙 지각의 밀도가 3.0.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큽니다. 멘트이 더 작은 거 아니에요? 다시 3.3, 3.0, 2.7. 아우 미안해. 이거 동영상 편집해야 되겠네. 없어 보이겠네요. 니 왜 안 적냐? 구경꾼이냐? 저 뭐예요? 이해하고. 그래. 근데 밀도가 되는. 응? 밀도가 되는 거라는. 밀도. 밀도. 육지의 밀도가 제일 작은 거예요? 대륙지각의 밀도가 제일 작아. 멘트 중에 유동성이 없는 멘트도 있어요. 멘틀이 유동성이 없는 멘틀도 있죠. 멘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위에는 지각이다 이거. 자, 요거는 멘틀 어떻게 넣어? 따시겠나 찹찹하겠나 안쪽은 해인데 이건 넣겠죠. 여기는 차갑겠지. 그래서 멘틀인데 이거 다 멘틀인데 요 있는 멘틀은 다 돌덩어리야 그냥. 요 있는 멘틀은 이게 약간 고체인데 약간 끈적하다고. 약간 녹아서 얘가 움직일 수 있다고. 얘들이 유동성이 있는 거야 이것들이. 이게 유동성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이 아이들은 그냥 옮겨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얹어져 있는 채로 그대로 이동되는 거야. 일부가 유동성이 있다. 아주 일부 멘틀이 유동성이 있는 거야. 일부 멘틀.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일부 멘틀. 알겠니? 자, 직권의 역할, 생물이 살아가는 필요한 물질 공급, 그 다음에 서식처 제공, 그 다음에 대기와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해수의 흐름과 대기 대순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화산 활동을 통해 방출된 물질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해저 화산이나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수권에 공급된 물질을 염류라고 한다. 염류. 바다 물 속에도 뭔가가 많이 녹아 있더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수건. 자, 수건인데 수건은 지구의 표면에 분포하는 물이죠.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수건 하면은 대부분 바닷물이야. 육수 중에서는,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고, 바다가 대부분의 수건을 차지한다. 그럼 수건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여기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혼합층은 온도가 거의 일정한 구역입니다. 온도가 거의 일정한 이유는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바닷물이 막 섞였어. 여기 막 섞였다고. 섞였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일정하고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죠. 여름이 바람이 세나 겨울이 바람이 세나? 겨울이 바람이 훨씬 더 강하게 불지. 그럼 겨울철에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울 거야. 더 두꺼울 거야. 겨울철에 혼합층이 더 두껍다. 물론 이 그림은 이거 아니다. 이게 만약에 겨울철이라면, 이게 만약에 여름이고 겨울이라면 혼합층이 온도가 더 낮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바닷물이 좀 더 차갑다라는 거야. 이게 여름이라면 겨울철은 이거보다는 바닷물 온도가 더 낮을 거고 혼합층이 더 두껍고 온도가 낮아졌다가 심해층으로 들어가겠죠. 자, 혼합층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더 두꺼워진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건 수온 약층인데 차가운 바닷물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바닷물은 위쪽에 있으니까 따신물은 위에 그대로 있고 찬물은 밑에 그대로 있으면 돼. 그러니까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전한 층입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교환 자체를 차단을 해버린다. 이게 수온 약층. 근데 여기 온도가 더 내려가는 이유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바닷물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연직 운동이 있죠. 연직 운동이 위아래의 움직임이야. 대류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위쪽에 있는 물과 아래쪽에 있는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심해층은 어차피 바다 깊숙한 곳이니까 햇빛 도착 못합니다.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온도가 그냥 쭉 낮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매우 낮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낮은 온도를 유지할 겁니다.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냥 온도가 사계절 낮다. 무조건 낮다.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할 것이다. 근데 겨울철에 바람이 더 많이 부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거는 다 적용되겠죠. 여름보다는 겨울이 확실히 바람이 세야지. 아닌데요, 선생님. 여름에 시원하게 바람 불 때 바람 세던데요. 아닙니다. 겨울이 셉니다. 무조건. 춥냐? 꺼줄까? 오케이. 자, 수건의 역할.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열 저장을 잘하기 때문에 온도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지각변동, 지형의 변화를 일으킬 거고, 그리고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수건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공급해주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처가 됩니다.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생물권. 생물권이라고 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이야기 아닙니까?
예? 생명체들이고 생명체는 태양계 행성 중에서는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고 생물권은 기권, 직권, 수권에 걸쳐서 분포를 하는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는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등장합니다. 순서로 치보면 순서로 치보면 좀 애매한데 일단 직권하고 기권이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빗물이 고여서 수권 생겨났을 거고 수권 생겨났으면 그 위에 생물권이 생겨났을 겁니다.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살아갔습니다. 직권하고 기권은 거의 동시 타이밍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 땅이 생겨났을 때 최초에 지구의 대기권은 어차피 있었으니까. 물론 대기 성분은 현재와는 다를 수 있지만 생물권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토양 속 미생물이 이것도 생물인데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외권이라고 하면은 대기권 밖이야. 아까 대기권의 높이를 어디까지로 정하기로 약속을 했냐 우리가 1000km까지라고 우리가 확정을 했죠. 그러면 외권은 1000km를 넘어서면은 뭐고? 그럼 외권인 거야. 그 바깥쪽. 그럼 태양도 외권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달도 외권에 있는 거지. 태양과 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권에 있는 거다. 외권에. 자, 지구는 우주와 끊임없이 에너지는 교환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내일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운석 위에는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어요. 외권에 있는 물질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광합성이 이용이 되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켜준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 있는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외핵의 운동으로 지구 자기장이 생겨나는데 그 자기장은 외권에 생겨났다고. 그 외권에 생겨난 그 자기장 때문에 우주선이나 태양풍 등의 고에너지를 차단하여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저 우주선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지구상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고에너지 입자들이야. 생명체는 아예 불가. 근데 지구에 생겨있는 자기장 때문에 저 우주선이나 태양풍이 지구로 들어오지 않는다.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 주변에 자기장 생겨났다. 그럼 우주선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비껴 나가버려. 태양풍이 지나가다가 비껴 나가버린다고. 지구 내부로는 이 고에너지 입자들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자기장 덕분에.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기권과 직권, 직권과 생물권, 그리고 수권, 외권끼리는 서로 열심히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 이 페이지에 보면 140조. 와, 뭘 이렇게나 적어놨냐. 이걸 외울 거야? 외울 수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문장 한번 읽어보자. 이 문장이 이렇게 적혀있다고 치자. 제1여고나 동명고나 가끔 학교에서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문장을 적어줘. 해저에서 급격한 지각 변동에 의해 지진 해일이 발생합니다. 이거 무슨 건에서 무슨 건에 영향을 준 거냐 이거죠. 자, 해저에서 발생한 지각 변동. 구체적으로 지진이라고 써주면 좋겠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건이고 지진은 직권이죠. 직권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바닷물에 엄청난 파도가 생겨났지. 직권이
수권에다가 영향을 준 예입니다. 이게. 아닌데 선생님 해저에서 수권 아닐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니까 해양 지각이야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직권이라고.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 예. 그럼 작년에 제1요구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죠. 이렇게 위에 문장 하나 주고 이건 뭔지 쓰라. 각 2점. 동영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외운다고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작년에 우리 학원에 그 제1요구 1학년 여학생이 틀렸습니다. 저걸 틀렸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서 뭐 호흡기 질환 환자가 수로 증가했다. 이게 딱 문장이었거든. 그럼 이거 뭐뭐 써야 되나? 기권, 생물권 이렇게 쓰면 되나? 근데 얘가 직권이라고 썼어요. 기권이 정답이더라고. 미세먼지니까 이 미세먼지는 어디 있노? 대기 중에 있죠? 근데 얘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세먼지? 황사 미세먼지? 그러면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각에 땅에 있는 모래 바람들이 하늘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세먼지가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각에 있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넘어간 거다. 땅에 있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올라가서 미세먼지가 된 거잖아. 그래서 그 여학생은 직권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썼거든. 틀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지? 점수 안 주더라고. 일단 미세먼지가 어디에 발생했노? 거기에만 집중하라 이거.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들이 있으니까 읽으면 보면서 이해를 해. 그럼 여기도 표가 있죠? 자, 수권에 의해서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 바닷물이 또는 계곡물이 열심히 굴러다니면서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킵니다. 땅이 깎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물에 의해서 땅이 깎였지? 수권이 직권에다가 영향을 준 예가 되겠죠? 그럼 예를 봐라. 광합성과 호흡에 의해서 대기의 조성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생물권. 생물권에 의해서 대기 조성. 기권에 뭔가 변화가 나타났지? 자, 생물권이 기권에다가 영향을 준 예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141쪽에 있는 이 예들은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라고. 그 다음에 이 표는 한번 또 포인트를 짚어야 됩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기권이 생명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기권이 생명체를 위해서 하는 일은 오존층. 얘들은 자외선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유성체를 차단합니다. 대기와의 마찰이에요. 직권은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 내리고 불러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수권은 무슨 일을 하느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퐁당퐁당 빠져 들어가게 되면 이산화탄소에 의한 과도한 온실 효과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물권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하고 산소를 내보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외권,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해서 이게 지구가 존재하는 위치가 생명 가능 지대야. 생명 가능 지대.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더워서 생명체 못 살고 너무 멀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지구는 적당한 거리에 있더라. 그 다음에 지구 주변에 생겨난 지구 자기장은
외핵 때문에 생겨난 지구 자기장이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한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다. 우주선이나 태양풍이 지구로 들어오면 지구상에는 아예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이 내용들은 몇 가지 짚어야 됩니다. 짚어서 외울 것을 외우고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얘들이 나와 있고 얘들을 넘어서면 지구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은 뭐가 있느냐? 태양 에너지. 여기 근데 동명권은 여기를 항상 따로 별도로 좀 잘랐어요. 이 부분 이거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항상 이거를 완전 다른 챕터 같은 느낌으로 지금까지는 좀 대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살펴볼게요. 지구상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조력 에너지. 지구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가 99.98%,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 조력 에너지가 0.002. 태양 에너지가 거의 절대적이죠. 오케이. 자, 태양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태양 에너지 때문에 기상현상 발생하고 해류의 움직임도 생겨나고 바람도 불고 그에 의한 침식작용을 일으켜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에서 올라오는 그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이용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포도당은 각종 생물들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하면은 외핵과 내핵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는데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 붕괴열 때문에 내핵과 외핵이 뜨겁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내핵과 외핵의 그 뜨거움 덕분에 멘틀 대류가 일어날 거고 그게 때문에 대륙이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지진,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핵의 자전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막아줬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다 보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어떤 바다 표면 근처, 지표 근처에 있는 연안 바다는 깊어졌다가 얕아졌다를 반복하겠지. 그러다가 해안 주변의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밀물 썰물 때문에 갯벌이 바다에 잠긴 적도 있고 바다에서 드러나는 적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의해서 진화해 가더라. 태양 에너지가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 지구는 저위도 지방이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저위도 지방에는 분명히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고위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부족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저위도 지방의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 상태를 이루겠죠. 그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누가 보내주냐면 대기와 해수, 대기의 순환과 바닷물의 순환으로 저위도 지방의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옮겨줍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 중에서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닷물도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이동해 줄 건데 그거보다는 대기의 움직임에 의한 에너지 이동이 훨씬 더 많더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올려보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현상에는 태풍이 있다. 태풍은 열대 지방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인데 여기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엄청난 에너지를 끌고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이쪽 지역에 빗물로가 에너지를 뿜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크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준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한다. 그게 뭐 태풍이나 바닷물의 흐름, 대기대 순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알겠니? 자,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에서 물의 순환이 있는데, 안 되겠다. 오늘 다 못할 것 같다.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자.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은데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빡세서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그냥 열 말하는 거지. 응? 열 말하는 거. 열 말하는 거지. 열의 이동이에요. 열의 이동. 그 태풍 오면 따뜻해지는. 태풍이 오면 대단히 지금 현재는 따뜻해지는 건 아니지. 태풍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 지구도 상당히 더운 상태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근데 어쨌든 저위도 지방에 있던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무조건 열기는 끌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148쪽에 15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한번 우다닥 한번 풀어봐요. 다음처럼 물의 순환부터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오늘 아까 그 이야기야. 잔소리하고 한다고 그러네. 서울대 석사 출신. 근데 민아 괜찮다 진짜 지금 여기서 존나 혼인다. 난 뭐 비방하는 건 아니고 팩트가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 응? 하고 깠어 내가 너무. 왜? 그 시간에 이제 하고 끊기로 했어. 그냥 제 생각은 하고 싶어. 이게 위도를 이거 햇빛 그게 다른 게 거리랑은 상관없어. 거리는 상관없어. 거리는 거의 같아. 그냥 각도 때문에 그런 거야. 태양의 고도 때문이지. 이눈빛이 태양 빛이라면 땅이 열이 나 있을 때 땅이 제일 많이 보이나 아니면 열이 나 있을 때 많이 보이나? 점점. 열이 돼 있을 때 많이 보이지. 여기에 태양 빛이 골고루 들어올 거니까. 그럼 이렇게 놓여 있을 때 흡수하는 양이 많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태양 복사에서 요리 치고 지나갈 거니까 흡수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겠지. 그러면 태양의 고도는 A에서 가장 높다. A 이 사람은 요리 서 있는데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고도가 90도고 B 이 사람은 요렇게 서 있는데 태양이 이쪽으로 보이니까 이 고도는 뭐 한 45도 정도 되겠죠. 고도는 A, B, C 중에서 A일 때가 가장 높다.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은 A, B, C가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A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아니죠. A에서 C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럼 D부터 틀렸지? 그럼 맞는 거는 뭐다? 기억만 맞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알겠냐? 다시 물,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 그쪽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